합니다. 네. 물론 뭐 조선이나 플랜트나 모든 부분이 사실 다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닐 겁니다. 네, 네. 무엇보다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부로서는 이제 뭐 문제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자금하고 기술이 동시에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물론 뭐 최근에 정부 학계가 이제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조선소 인력을 이제 재취업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일단 조선이나 해운업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 길을 또 찾아야 되면서 또 정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금, 기술 모두를 아우르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런 정부가 하여튼 대기업, 중소기업 다 같이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이제 뭐 잘 이해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조선소 재취업 인력 프로그램 통해서 3명을 지금 채용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이 이제까지 주도하던 고용이나 성장을 중소기업이 일정 부분 분담을 해야 되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의 역량을 아우르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거를 뭐 동종업계의 역량을 모으는 어떤 기술의 시너지 네. 또 규모의 시너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0대 쉽지 않은 나이에 창업을 하게 된 많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50대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 창업 동기라든가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이야 생각하니 감히 그 나이에 어떻게 창업을 할까 결심을 했나 싶은데요. 네, 네. 이 2007년도 제가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할 때 사실은 이제 삼성중공업은 이 조선 해양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영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철구 결양이라든지 구조물 사업, 그다음에 운반 하역 설비를 포함을 해서 모든 플랜트 부문을 2006년까지만 이제 영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네. 정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저희 운반 하역 설비 부분은 한 연간 1,000억 이상의 매출에 이익도 10% 이상을 꾸준히 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한 2, 30년 뭐 이 몸을 담아왔던 사업이 또 수익성도 있는 사업이 뭐 일거에 사장되는 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동료들하고 또 그다음에 뭐 주변에서 저를 아는 분들의 그 성원, 뭐 마음의 성원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이 그분들의 이제 성원에 힘입어서 일단 창업을 결심하게 됐고요. 초기에 자본금은 제 25년 전체 퇴직금하고 네, 네. 또 우리 같이 나오는 동료들의 그 후원금을 모아서 이 초기 자본금 삼아서 일을 시작을 했고, 아무튼 이런 뭐 결정은 그래도 대기업이라는 이제 보호막을 뭐 걷어차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네. 아무런 기대도 없이 네, 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이제 뭐 저희 가족, 그다음에 네. 동료들의 그 성원, 네. 믿음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런 거를 창업할 때는 사실 모릅니다.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도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 아마 예측을 못하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몰랐거든요. 나와서 어려울 때 가끔씩 뒤돌아보면은 그 아무런 계획 없이 나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네, 네. 아무튼 그래도 자기가 몸담았던 사업에 대한 어떤 사랑, 그다음에 어떤 기술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뭐 주변 동료가 있어야죠. 네,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행복합니다. 네, 네. 50대 분들한테 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또 제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뭐 정부에서도 창업을 장려하고 있고, 네네. 그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창업 기업 수가 2014년 한 250개 정도에서 2015년에는 뭐 한 850개, 뭐 숫자는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리 늘었고, 는 반면에 매출은 뭐 한 2천 몇백억에서 1,100억 수 줄었다 하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한 그중에 한 272개 기업 정도가 뭐 깡통 기업이라고 하고요. 네, 네. 이 일단 창업을 하는 그 기업가 개인의 어떤 소명 의식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내가 이 뼈를 묻는 각오로, 그다음에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뭐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이 제시를 하지요. 그럼 네. 그런 걸 또 이제 평가를 해주고, 그럼 또 창업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창업하는 사람 스스로가 이 모르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어떤 창업을 평가해주는 위원회에서 네. 이 전반적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창업하면서 예를 들어 조직도 없고 오로지 원맨 컴퍼니를 만들어서 홀로 승부를 걸어 보겠다 하는 거는 지금같이 뭐 경쟁이 치열한 시대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좀 잠시 좀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창원지원센터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아주 또 앞서 나간 성공 기업인들이 또 전수해서 후발 그 이렇게 기업인들한테 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다른 지역도 뭐 주력해서 합니다는 창업이 참 창원 지역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왕 뭐 나오신 김에 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겪는 어려움이 이 사람을 뽑는 일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뭐 새로운 인력을 수혈해야 되고 또 우수한 인력 뽑아서 키워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사업장을 어디다 마련할지, 또 누구한테 이 멘토링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키워갈 수 있을지. 네, 네. 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창업하자마자 사실은 뭐 시내 한가운데 다운타운에 처음에 사무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뭐 규모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사도 번듯하지 않고, 사실 대졸 기술 인력을 뽑는 게 어려웠거든요. 네. 그때 마침 그 창원대학에 CEO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CEO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그 네. 우수 기술 인력을 뽑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장을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그 경남 테크노파크에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인력을 또 확보할 수 있었고, 또 그다음에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이제 사업장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항상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네. 경남 지역에서 이제 혜택받은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은 결국 기업은 매출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사실 처음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규모 때문에 대기업하고 어떤 이제 수주 상담을 하다가 네. 중도에 이 탈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포스코라든지 한전의 그 정부 투자 기관들은 규모 이전에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해 주곤 했고요. 그다음에 몇몇 그 민간 기업들도 그런 무한 신뢰를 저희에게 보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실 뭐 저희들로 봐서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소형에서 대형 프로젝트까지 전부 턴키로 수주해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EPC 전문 업체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됐습니다. 네. 기업 하시는 입장에서 우수 인력을 뽑기 위해서 나름대로 욕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런 측면에선 지역에 관련돼 있는 인재들이 그만큼 훌륭한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그 소신을 갖고 있으신 건지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창원 지역에 보금자리를 튼 것도 사실 기계산업의 메카가 창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창원 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또 그러다 보니 뭐 지역에서 받는 혜택도 많고, 저희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부를 하는 행위도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창원 지역의 인재를 좀 뽑아서 고용 창출에 좀 기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창원 지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고요. 네, 네. 지금 창업 이후에 뭐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창원 경남 지역 인재들입니다. 지금 새롭게 또 이렇게 준비하시는 새로운 그 기술이 있으시다면요. 그거 네.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창업과 동시에 이제 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제대로 네네.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학 협력을 통한 뭐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런데 전념을 다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신기술로는 이제 저희 제품 중심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창조 경제 아이콘이 ICT 융합입니다. 네, 네. 저희 제품 사실 중후장대 산업 설비인데 여기에다가 빅데이터나 모바일 기술을 활용을 해서 원격 고장 진단 시스템이나 이걸 처리해주는 시스템 또 뭐 소음이나 진동을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네. 친환경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는 뭐 기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과도 있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정 대표님의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그 SMH의 기업 자체 어떤 미래가 있으면 미래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은 일단 장수하는 기업이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 관련한 기초 기술을 연말하고 또 신기술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또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고객 감동을 위한 노력을 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경쟁 우위에도 서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겠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이런 기업을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한 9년 됐습니다는 앞으로 한 100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기업이 됐으면 하는 시청자분과 이렇게 제가 해서 이렇게 SMH에 대해서 또 정 대표님에 대해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도 그렇고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 기업도 그렇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도 그렇고 이 네 가지 자원만 있으면은 이러한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방송의 주제이기도 한 창조 경제 요체기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자분 이렇게 시청해 주신 데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조 경제는 내가 가장 잘하는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